체스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야, 나 NFT인디 나 망해서 이제 한강이나 갈랜다. 에휴. 근데 진짜 서운하다. 특히 금융인 놈들. 나 가상자산 아니여. 내가 무슨 가상자산이여. 나는 그냥 아무 가치도 없는 똥덩어리여. 근데 그렇게 나를 잡고 뭐 가상자산이니 뭐 증권이니 계속 괴롭히고, 니들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이야 NFT라고 하니까 노팬티로 튀어라?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니들한테 뭔 잘못을 했냐. 나는 그냥 블록체인 위에서 가만히 앉아 쉬고 있었어. 근데 그냥 이 썩을 사기꾼 놈들이 나를 보고 뭐 100억이니 200억이니 하면서 아주 그냥 블록체인을 들쑤시는데, 아유 내가 살겠냐. 그래, 이제 나 망하니까 속이 시원하냐? 한창 좋아할 땐 그냥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들쑤시듯 뒤집더니 이제는 아예 반응도 없네. 가는 길에 꽃다발은 하나 줘야 하지 않겠냐. 잘 있어라. 어이 NFT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 나 BAYC 원숭이여. NFT 니는 가격 떨어져도 사람들이 해코지는 안 하자녀. 아니 나는 그렇게 주사를 놔. 그렇게 돈 주고 몇천만 원짜리 주사기를 놓고 좀비를 만드는디. 아, 성형수술도 그렇게 받으면 선풍기 되겠네. 그렇게 레어를 만들겠다고 주사기 NFT를 그냥 사가지고 결합을 시키는디. 아,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말이여, 혹시라도 동물원에서 나 만나면 바나나 좀 줘. 그만 줘. 니들 맨날 똑같은 밥 처먹으면 맛있냐? 나도 물린다고. 에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한강이나 가야겠다. 어이, 나 한강인데, 니들 자꾸 우리 집 오면 죽는다잉. 어? 요새 아주 인간들 그냥 하루에 한두 사람씩 오는데,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는데, 뭐 우울한 일 있으면 한강 가자 이 지랄이나 하고 앉아있고. 나는 그냥 조용히 쉬고 있는데 그렇게 달려드네 그냥. 그리고 제발 술 처먹고 나한테 오줌 좀 싸지 마라 그냥. 여름에 어떤 놈 몰래 똥을 갈기는데 그거 확 잡아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여. 그 코인이지 나발인지 때문에 우리 집이 유명 관광지가 됐어야. 나도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봄만 되면 한강 가자 뛰어내리자 이 지랄들 하는데, 그렇게 다이빙을 하고 싶으면 수영장에 가서 뛰어내려. 나 좀 그만 괴롭히고.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21회.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공지했던 시간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가 좀 오전에 와서 세팅을 하다가 살짝 이제 문제가 생겨서, 혹시나 이제 기다리셨거나 실제로 기다리신 이제 그랜트펑님 계속 이제 저희 세팅하는 동안 댓글 채팅 남겨주시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서비스가 좀 별로네요 오늘. 다 뺏어갔어요 지금. 네. 갖고 있는 걸 다 뺏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뭐 반가 해주시고, 스트리밍 대기 중인데 채팅은 되는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채팅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 세팅에 집중하느라고 빨리 세팅을 해야 되니까 답장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체스님 톤이 TV에서 많이 들었던 건디 하셨고, 그린리프님도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아늑한 곳에서 하네요 하셨는데, 네, 저희가 오늘 좀 마포 FM 생방송이랑 겹쳐가지고 시간이 겹쳐서 이제 저희가 생방송인 줄 모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다른 스튜디오에 생방송이 있는 줄 모르고 준비를 하다가 그쪽에 생방송이 있다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유튜브는 생방송인데 마포 FM 라디오에는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라디오 생방송에 살짝 좀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그런 게 뭐냐면 태블릿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보고 스트리밍이 있냐고 그러는데, 있겠냐고. 없지 당연히. 근데 이제 네. 먼저 이제 세팅을 다 해놨는데 그거를 들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드롭을 잘 했는데, 아니 정희친 기린님이 갑자기 뭐지?
대사 하시다가 대사를 거의 파괴하시던데. 아니. 무슨 소린지를 잘 못 들어요. 유명 관광지가 됐어 이건데 유명 관광지가 됐어 야 같이 하시는데 갑자기 거기서 아니, 네 그냥 지금 웃겨가지고 막 던지. 아니 저희가 근데 약간 하나 달라 그러죠. 그 지역별로 사투리를 잘 구분을 잘 못해요. 네. 아, 그래가지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네. 했습니다. 저도 바나나 그만 줬는데 갑자기 바나나 좀 줘 하나 이래가지고 좀 그랬어요. 이 정이치. 다들 제정신이 그러니까 세팅 때문에 다들 당황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채로 한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요새 야구를 보면서 되게 그냥 체념에 가까운 지금 거의 마지막 남은 잔여 시즌은 거의 포기 상태로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좀 약간 무기력하고 특히 이제 불펜 투수가 이제 KBO 전무후무한 이제 7연속 4사구 기록을 이제 내세워서 와우. 1위 팀이 그래도 되는 건가 하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게 우승을 만약에 하더라도 이게 막 기뻐해야 될지가 좀 그렇더라고요. 기뻐해야죠. 네. 우승 기뻐해야죠. 네, 네. 우승은 기뻐해야 되는 건데. 그럼요. 아무튼 저도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은 LG 팬으로서 좀 아쉽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빨리 좀 확정을 지어가지고 순위를 좀 남은 경기 편하게 좀 보게끔 해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직도 피 말리는 승부를 지금 오늘 LG가 마지막 경기거든요. 그렇군요. 벌써 10월이군요. 마지막 경기까지 왔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좀 혼자 봤어요. 그러니까 혼자 좀 밤에 이렇게 봤는데 그 전지적 독자 시점. 네, 그게 웹 소설이었다가 웹툰으로 갔다가 이제 영화화가 된 건데 유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재밌을 수 게임이나 뭐 만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런 평가를 보니까 이제 원작을 보신 분들은 욕을 하는데 원작을 안 본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뭐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잘 봤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기호에 따라서 지금 왜 혼자 왜 영화관을 싸우셨어요? 아니 그 혼자 있어가지고 시간이 네. 떠서 약간 시간이 떠서 붕 떠가지고 귀멸의 칼날 보시지. 귀멸의 칼날 재밌는데. 귀멸의 칼날은 또 같이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안 좋아하는 장르를 혼자 본 거죠. 저만 좋아하고 이제 안 좋아하는 장르를 혼자 본 건데 지금 그린리프님이 소리가 작게 나오거나 잡음이 심하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뭐 일단 그 세팅해준 거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어가지고 지금 원인이 네. 지금 사운드는 잘 잡히고 있거든요 여기. 네네 지금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 이게 저희가 급하게 지금 스튜디오를 옮기고 뭐 하는 과정에서 좀 원래 했던 거랑 좀 다르게 세팅을 좀 급하게 했는데 이게 저희도 어쨌든 유튜브 생방송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딜레이가 되면 이제 뭐 뒤에 일정이 차질이 생기다 보니 좀 죄송하지만 이게 너무 안 좋으시면 그 녹음을 들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방법이 없네요. 저희도 지금 난해하네. 당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VIP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다니 지금. 이거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진짜 죄송합니다. 기린 씨는 어떻게? 저는 뭐 그 근래 사실 뭐 크게 지난주에 바빠가지고 그 맥북을 제가 수리를 맡겼는데 네. 지금 그 처음에 그 수리 선생님께서 이거 뭐 내일까지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4일인가 지났는데 오늘 정도면 수리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어제 밤에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 이거 계속 수리할수록 문제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절대 불가능하고 네네. 지금 이제 추석 이후까지 갈 것 같은데 들어봤을 때는 그냥 뭐 한 달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뭐 비용이 늘거나 하진 않겠죠? 그거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그냥 센터에 가서 한번 처음에 맡겨볼까 지금 고민을 네. 다시 하게 되는.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뭐 장비가 지금 속을 썩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랜트빵님이 오늘 2시간 방송인데 유유 해주셨는데 이게 일단 그 421회 끝나고 한 번 더 살짝 이제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고 이제 422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결이 안 되면 뭐 422회는 생방을 못 하는 거고. 네.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생방으로 꼭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되는데 이제 어쨌든 기다려 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린리프님은 또 양해할게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체스님 뭐 드세요? 이거요? 커피인데. 지금 그랜트펑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믹스 커피를 혼자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카페에서 사신 건 아니고 여기서 여기 그 뚜껑 있는 걸로만 네. 갖고 와야 돼서 그 원래 이제 커피숍에서 사갖고 이제 와서 여기서 씻고서 반납하는 건데 반납하기 전에 한 번 더 여기다 타먹고 제가 다시 씻고선 반납해요. 네. 그린리프님이 또 이제 저런 작은 커피가 이렇게 큰일을 벌였네요. 속상하시겠어요. 빨리 잘 해결됐으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민이 많으세요, 지금. 왜냐면 이제 그 노트북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거부터 걱정인데, 이제 그게 고장났으니 다른 노트북으로 이제 어쨌든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그거 세팅하는 것도 또 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참, 골치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양제인 줄 뭐 아셨다고 하는데, 뭐, 체스님이 그렇게 몸에 좋은 거 막 챙겨 드시는 편은 아니어서.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음향 상태가 안 좋은데도 지금 9분이 계시는데, 사실 이게 저 생방, 다른 스튜디오 생방 들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랬을 수도 있죠.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주제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 주제는 렌딧의 영업 종료인데요. 렌딧이 이제 P2P 대출 업체예요. 그래서 한때는 진짜 잘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영업 종료를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정혜친하고 좀 약간 연관이 돼서 갖고 온 이유가 되게 가상자산 업계랑 사실 좀 비슷한 면모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온투법이라고 하는 규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나왔었을 때 이제 이거를 영업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렌딧이 영업 종료가 된 거는 사실은 온투법도 있지만은 제4 인터넷 전문은행에 이제 이번에 렌딧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떨어졌어요. 네. 마치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처럼 그렇게 이제 이거 은행도 토스뱅크처럼 이제 뭔가 혁신을 가지고 이제 렌딧이 유뱅크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주도를 했다가 떨어져서 그거에 대한 여파로 이제 P2P 대출 서비스도 이제 종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P2P 대출 업체들이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P2P 대출 업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남의 일 같지가 않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비슷한 구석이 있기는 하죠. 이런 대출업이랑 가상자산이랑. 그렇죠. 그때 온투법이 사실은 블록체인 한창 규제 나올 때 온투법이랑 이제 조각 투자, P2P 이런 게 사실 다 엮여 들어가서 그때 그 즈음에 비슷비슷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 쪽에도 사실 이런 P2P 대출이나 이런 거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때 블록체인 가지고 P2P 대출하면 온투법에도 걸리고 블록체인법에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규제를 한 사발이씩 들고 다녀야 되는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 렌딧이 서비스 종료한다는 거 이제 체스님이 기사 보내주셔서 알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렌딧은 대출액도 금액도 사실 거래액도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제가 사이트 들어갔더니 몇천억 단위의 이제 거래액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인데도 이렇게 서비스를 접을 정도면은 이게 좀 한국에서 이런 비즈니스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사실은 좀 살아남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저는 맨 처음에 보고서는 레딧인 줄 알고 네. 레딧이 그만뒀다고 그래서 잘못 쓰신 줄 알았는데
그런 업체였고, 그래서 사실 이게 결국에는 그 고객의 돈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냐라는 그 측면에서 이제 가상자산과 이런 P2P 대출업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런 쪽은 확실히 좀 규제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가상자산 쪽은 거래소 쪽으로 간다면 이 그 렌딧은 아예 은행 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은행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더 빡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한다는 게 사실 이거는 대놓고 이제 고객의 돈을 받아서 그걸로 굴려가지고 이제 영위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그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 4금융권이 원래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있나요? 저는 몰라가지고.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거 하는 거는 컨소시엄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그 시중은행하고 뭐 제2금융권, 그다음 핀테크 스타트업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이번에 제4 인터넷 전문 은행을 예비인가를 신청했는데 다 탈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4금융권이라는 단어보다는 그건 네. 이제 뭐 그 약간 금융 신뢰도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거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 은행을 신청하는데 이제 이번이 4번째 차례였는데 네.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저는 먼저 보고 거기에 근데 이거는 사실 2부 주제긴 한데 보긴 봤는데 네. 사실 랜딧이 떨어진 건 조금 아쉽긴 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거를 봤는데 거기들은 굉장히 그 신뢰도가 낮은 업체들 같았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해서 랜딧이 떨어졌는데 다른 데는 왜 넣냐 좀 이런 랜딧도 떨어지는데 좀 이렇게. 네, 뭐 아무튼 네, 랜딧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사실은 그 P2P 금융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사실 블록체인 쪽에서도 사실 이런 비즈니스가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땡파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해외에도 사실 이런 비즈니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막 무슨 이자율을 뭐 기본 8%씩 준다고 하고 네. 뭐 P2P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주면 막 10%, 15% 막 이렇게까지 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근데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거기서 한 10% 넘어가면은 약간 이게 사채야 아니야 약간 요 정도까지 경계에 그쵸. 가게 되는데 네. 이게 어떻게 지불이 되는 거냐. 근데 결국은 이제 그때는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코인이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니까 그런 약간 기대감을 갖고 좀 어떻게 고이자를 줄 수 있다는 이런 기대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크립토 우상향도 아니면서 약간 그냥 일반 P2P 대출에 이렇게 기대는 거는 사실은 좀 아무래도 쉬운 비즈니스는 아니었을 것 같다. 네. 좀 내부 사정 봐야겠지만. 근데 그래도 좀 제가 이 사이트 들어갔을 때 고무적이었던 거는 어쨌건 그 랜딧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고객들이 투자한 투자금 자체들은 다 환수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금액이 다 환수가 됐다. 우리가 그 정의친에서 막 NFT 프로젝트들은 그냥 날로 먹고 튀는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랜딧 같은 회사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잘 했고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좀 들었습니다. 예. 랜딧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개인 신용 연계대출 잔액이 427만 원이라서 그냥 거의 이제 다 돌려주고 그냥 네. 끝낸. 427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뭐 만 원씩 뭐 427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약간 이런 금액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엄청 깔끔하게 끝냈네요. 뭔가 뭐 그 파산 신청이라든지 뭐 회생 신청 이런 것들을 뭐 하지 않고. 금액을 밝히니까 갑자기 제 칭찬이 무색해졌지만 뭐 아무튼 아니 돌려주고 남은 거니까. 돌려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뭘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네. 네. 돌려주고 너 이게 남았다는 거는 잘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제4 뭐 이 금융 뭐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이렇게 인식이 우리나라에서 좀 좋지 않잖아요.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쳐도 인터넷 전문 은행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제 4차 사금융이 아니고 네, 제 4차 뭐 인터넷 뭐 전문 은행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저는 몰랐지만 이번에 딱 봤을 때 쉽지 않았겠다 싶은 게 이미 사실 토스, 카카오 이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완전 장악하고 있거든요. 거의 진짜. K뱅크도 있고. 네, K뱅크도 있고 거기에 이제 오히려 모바일 뱅킹이나 이런 거는 사실 기존 시중 은행이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을 되게 쫓아가는 오히려 이제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뭐 기존 뭐 5대, 4대 뭐 이런
은행들, KB, 신한, 뭐 우리 하나 뭐 이런 데들도 사실 모바일 앱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해서 그거를 이제 카카오나 토스급으로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4차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딱 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겠다. 그러면은 은행 규모는 기존 4대, 5대 금융권과 싸워야 되고, 모바일 그런 인터넷 편의성에 대해서는 카카오, 토스, K뱅크와 또 싸워야 되는, 게 양쪽을 다 상대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아까 기린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리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을 이렇게 꼬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리 가지고만 하게 되면은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의 사채. 그렇죠. 경쟁력이 좀 네, 애매해지죠. 네, 그렇게 좀 되는 거라서 참 쉽지는 않았겠다.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열심히 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종료는 됐다니까. 그래도 깔끔하게 뭐 아무 문제 없이 이런 송사에 휘말리지 그렇죠, 않고 예. 했다는 거는 되게 대단한, 좀 리스펙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노래 하나 듣고 또 넘어가 볼 건데, 이제 기린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저는 어쨌든 이 랜디스를 비롯해서 다른 이 디파이 비슷한 P2P 디파이 같은 거 하는 업체들이 우리의 마음에 흉터로 남을 것 같아서 어쨌든 먼데이 키즈 흉터 가져왔습니다. 네, 먼데이 키즈의 흉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잖아. 달려오는 사랑에 너무나 세게 부딪혀 피할 수가 없어서 돌아서려 해도 사방에 내가 있었으니까. 너를 사랑해. 매일 멍이 들어도 상처만이 남아도 너라면 난 괜찮아. 영원토록 내게 남겨줄 내가 다녀간 흔적이니까. 아름다운 흉터니까. 갈라졌나봐. 마음이 시려오잖아. 날카로운 사랑에 너무나 깊게 베어져 막을 수가 없었어. 손끝보다 마음이 먼저 앞섰으니까. 너를 사랑해. 매일 멍이 들어도 상처만이 남아도 너라면 난 괜찮아. 영원토록 내게 남겨진 내가 다녀간 흔적이니까. 아름다운 흉터니까. 내 지난 날 사랑하며 봤던 일도 이별하며 슬펐던 일도 너는 날 아마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땐 행복했다고 아무 후회 없다고. 난 기억해. 많은 시간이 가도 오랜 세월이 가도 잊지 못할 것 같아. 마음속에 남은 흉터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게 다 가르쳐줄 테니. 보고 싶을 때마다 그리워질 때마다 꺼내볼 수 있도록 고스란히 간직해둘게. 눈물 속에도 나
알아. 네, 먼데이 키즈의 흉터 듣고 왔습니다. 이 장비로 인해 흉터난 우리 셋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딱 노래를 듣고 오니까 또 그 음향이 또 잘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자, 뭐 아까 잠깐 그 등장하신 분은 네, 대표님 맞습니다. 마포 FM 대표님 맞으시고 어쨌든 음질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또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대신에 이제 그랜트펑님은 이제 식사를 하신다고 하니, 예, 식사하시는 동안 또 이제 저희가 또 재밌게 잘 하고 있겠습니다. 그 말은 뭐, 식사하실 때 더 재밌는 거 얘기해야지. 계속 텐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이제 식사하고 오셨을 때 또 식곤증을 또 방지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또 두 번째 주제, 또 다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급해 주실까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 P2P, 이게 온투어, 온라인 투자 연계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업계가 어떤 지금 현황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P2P 이런 대출업체를 쓸까? 약간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네. 원래 이제 이 P2P 대출이 이거 가지고 부동산 투자 잘못했다가 이제 다 날려먹고 막 적자 나고 지금 흑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되게 많이 접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주택 그 구입할 때 그 자금을 그 6억까지 빌려주는 이제 그 대출 상한제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자꾸 이제 우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시도들이 있어서 금융당국이 또 이제 그 과장 광고하지 말아라, 허위 광고하지 말아라 경고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온투업계가 약간 위기를 좀 많이 맞고 있다. 그래서 그 이 업계 현황에 대해서 좀 각자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호 온투업 기업이 랜딧이에요. 그래서 1호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상자산 업계로 따지면 코빗 망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어쨌든 1호 그 온투업? 온투업이라도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법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그게 뭐 인가를 받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최초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호 인가 업계가 이제 랜딧인 거고. 네네. 원래는 이제 막 그 가상자산처럼 이제 신고 안 하고 했다가 예. 이제 온투업 이거 신고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금감원에서 인가받은 1호가 이제 랜딧이니까. 인가를 받았는데 네.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군요. 네. 그럼 뭐가 아까 떨어졌다는 건가요? 그 인터넷 은행. 인터넷 은행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네. 횟수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4차로 한번 받아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인가제니까. 네네. 근데 이제 4차에 신청한 은행들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뭐 어쨌든 뭐 각자 뭐 P2P 이런 대출업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은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대출 자체를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대출업을 뭐 이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P2P 뭐 대출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일반 이런 대출보다도 가상자산 P2P 대출이 더 익숙하거든요. 근데 기리님 같은 경우는 뭐 혹시 아시는 서비스가 있으세요? 저도 사실 가상자산 대출이 좀 더 익숙한데, 근데 그냥 이제 어쨌건 제가 익숙한 쪽으로 말해보면, 예전에 이제 아까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항상 한창 디파이 유행할 때는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이 주제로 다뤄졌거든요. 요새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다 들어갔고, 엔간한 서비스들이 이제 사실은 많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P2P 디파이, 그 다음에 그냥 예전에는 막 그 이자율 뭐 8%, 10%, 15%, 12% 이런 거 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다 문을 닫았고, 그러니까 네. 지금 기준으로 한 4, 5년 전에, 코로나 전에 이제 한창 디파이가 뭐 새로 붐이 일어날 때, 그때 막 적절한 어떻게 해서 그 이자율이 유지되느냐 했을 때는 잘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근데 네. 결국은 이제 몇 년을 지나서 지금 와서는 그게 사실상 이제 어려워졌다.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이게 사실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나마 우상향할 것으로 보였던 크립토에서조차도 이게 사실 유지가 안 되니까 네. 일반 금융에서는 사실 P2P 대출이 사실 쉽지가 않은 쉽지 거죠. 않을 것 그리고 같아요. 누구나 사실은 대출을 요새는 받고 싶어하지 해줄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네. 또 이게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나라의 기조가 지금 정부의 기조가 약간 그렇게 돈 가지고 와리가리 뭐 장난치는 거 이런 거는 뭐 최대한 지금 뭐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추세라서 네. 아무래도 이쪽 분야의 사람들 좀 많이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가상자산 같은 경우야 정부가 뭐 막으려고 해도 뭐 사실 막을 방법이 뭐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냥 우리가 아름아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를 가지고 하는 그런 대출업은 사실 정부가 이 통제를 하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좀 더 빡세지 않았나. 이게 온투업을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네. 제가 만약에 호프집을 차렸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그 재무제표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실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월 결산을 했는데 갑자기 3월에 대박이 터졌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실상 은행에서는 이제 그 공인된 재무제표를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뭐 상황이 좋아지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여전히 신용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개인들이 자기 돈으로 이제 뭐 호프집에다 투자를 해서 더 비싼 이자를 이제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낮을 때는 그게 이제 동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낮아진 추세였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 이제 유동성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제 잡겠다고 금리를 엄청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호프집에다가 투자할 유인 동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은행이 더 안전하니까.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크립토는 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이거는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개인당 뭐 인당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10억 고래 한 명이면은 사실은 많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돈이 많이 모이지 않는 구조라서 이제 호프집도 이렇게 의미 있는 대출금을 모으기 어렵고 대출자들도 많이 없고 이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이제 그 온투어 업계도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계속 노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원화를 통제하는 거야 뭐 금융위 금감원에서 워낙 껌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그 제4 인터넷 업체라든지 그래서 소상공인 특화된 제4 인터넷 뱅킹으로 그 렌디지 신청한 게 이렇게 호프집 같은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대출받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떨어진 이유가 자본금 문제 때문이거든요. 자본금이 너무 대주주 자본금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거죠. 아예 그 탈출구가 좀 많이 없으니까요. 이게 그랜트펑님이 인터넷 대출과 모바일 비대면 대출은 다른 거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비대면 대출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받는 거고 온라인 이거는 이제 개인 대 개인이에요. 그래서 그 은행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부업자들 약간 모아뒀다고 하면 좀 더 쉬울 수 있겠네. 개인 대부업자들 쫙 모은 다음에 합법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은행에서 비대면 대출 받는 거랑은 되게 네. 이게 인터넷 대출이랑 모바일 비대면 대출만 비교를 하면 사실 같은 거죠. 은행에서 받는 거라고 한다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대출을 모바일로 하면 모바일 비대면 대출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렌딧이 하고 있는 그 서비스와 같은 거냐라고 하면은 다른 거라는 이제 설명입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은행한테 받는 거고 렌딧은 이제 개인한테 받는 거고 그리고 그랜트펑님이 이제 대출이 없다면 부자 하셨는데 이게 뭐 부자라서 대출 안 받는 사람도 있고 큰 돈 쓰기 무서워서 대출 안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후자에 가깝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랜트펑님이 그럼 인터넷 대출은 무지 위험한 거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해보는 거죠. 이제 이런 렌딧과 같은 그런 서비스가 이제, 좀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을지,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건데, 사실 뭐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은행에서 받는 거에 비하면 뭐 금리나 이런 부분이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더 뭐 나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대출은 신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가 뭐 갚았을 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할지도 뭐 모르는 상황인 그쵸, 거고 아무것도 모르죠. 사실 네네. 알 수가 없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리스크를 얼마나 좀 그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이제 사실 P2P 이런 뭐 서비스가 렌딧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잘 굴러가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 뭐 렌딧이 없어진 상황에서 뭔가 좀 이걸 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3부에서 이 P2P 대출 업계가 얼마나 이제 그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 신청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청곡은 채연의 둘이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P2P 대출이 이제 너와 나랑 둘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채연의 둘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Funky mix. Start sequence. Let's go. 있어 내가 오고 있어 내가 보낸 눈빛에 끌려 나를 보고 있어 빠져들고 있어 내가 거는 최면에 취해 오늘 너를 택해서 나를 한번 안아봐 나의 외로움은 네 가슴에 모두 맡길게 조급히 서두르지마 좀 더 멋지게 다가와 가슴이 뜨거운 사랑 이 밤 너와 함께 느끼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 너와 나 하나가 되어 멈출 수 없는 그 춤을 이 밤 너와 함께 추고 싶어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너에게 줄게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거침없는 너의 사랑 너와 나 단둘이서 내가 있어 미소 짓고 있어 네가 내게 다가올 때까지 손짓하고 있어 내게 오고 있어 네가 보낸 눈빛에 끌려 오늘 너를 택해서 나를 한번 안아봐 나의 외로움은 네 가슴에 모두 맡길게 조급히 서두르지마 좀 더 멋지게 다가와 가슴이 뜨거운 사랑 이 밤 너와 함께 느끼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 너와 나 하나가 되어 멈출 수 없는 그 춤을 이 밤 너와 함께 추고 싶어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너에게 줄게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거침없는 너의 사랑 너와 나 단둘이서 나나나 나나나나나 네, 채연의 둘이서 듣고 왔습니다. 나나나 이거 할 때 마지막에 쏴 하신 분들은 아재아짐 애들입니다. 쏴 본인이 하셨다면 이제 나는 이제 옛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린리프님이 이 노래 제목이 둘이서였어요. 나나나인 줄 점점점 크 하셨는데 옛날 사람이십니다. 그린리프님. 또 이제 세 분 파이팅 하세요. 뭔가
분위기가 좀 다운된 느낌 하셨는데 저희 기분은 괜찮은데 이게 오전 녹음 그쵸. 좀 오전이다 보니까. 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게 아니라 텐션이 아직 좀 덜 올라온 느낌? 그래서 이제 다음 회차 때는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또 다음 회차 때는 또 2시간 연속이라 또 텐션이 안 올라온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P2P 이제 대출 업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사실 예상되는 답 뭔가 결론은 있지만 한번 채스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모든 산업 자체가 그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타다도 그렇잖아요. 근데 타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때 쿠팡도 그랬고 다 모두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타다는 제가 아는 지인이 그냥 큰 택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운송법 막 하면서 억울하다 그러는데 이제 한창 이용하시던 분이 이제 타다는 이제 큰 택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점점 이제 초심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익 모델을 찾는다는 게 저는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온투업도 마찬가지로 사실 아이디어는 사실 좋죠. 그 소상공인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죠. 점점 더 많아지고 왜냐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지금 관세의 영향으로 뭐 자동차 업계 지금 직격타 그다음에 철강 망한다 이러고 있고 건설업 지금 불황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 많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은데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뭐 점점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스타트업 뭐 그러다가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창업하는 사람들을 은행이 다 감당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는 기본 은행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은행은 금융위 금감원 규제를 빡세게 받기 때문에 그 서류상으로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은 대출을 개인이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의사결정이 그 유연한 어떤 그 개개인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은 모르겠는데 다 돈 있는 사람들 어디다 투자해요? 다 서울에 있는 집에 아파트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 아파트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갈 거라는 그 믿음만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사실은 되게 잘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돈 많으면은 이제 스타트업 투자들 다 AI 업체한테 투자를 하지 누가 여기 이렇게 이런 장사하시는 분한테 대출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이 돈을 움직이는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되게 안 나오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싶은 거죠. 저는 사실은 이게 어쨌건 P2P 비즈니스가 굉장히 그 리스크가 커요. 그렇죠. P2P 어쨌건 뭐 저희가 사실 뭐 당근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 P2P 서비스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괜찮은 것도 많고 잘 되는 것도 많아요. 뭐 방금 말씀드린 택시 같은 것도 사실 P2P나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P2P 금융으로 가면 사실 이게 굉장히 리스크도 커지고 내가 투자한 거 대비 이거를 회수하는 거. 이제 뭐 당근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거래해버리니까 뭐 그런 시간적 그 거리가 없는데 이거는 상당히 시간적 거리가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도 상당히 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회수했을 때 그 이익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제 이걸 운영하는 운영사 입장에서도 규제가 너무 심해버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기엔 좀 이게 될 비즈니스인가 했을 때는 되게 쉽지 않다 좀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네네.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뭐 다른 비즈니스를 좀 더 할 수 있다. 만약에 거기에 모아놓은 어떤 예치금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 그럼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좀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다. 그리고 뭐 아까 사실 선곡은 둘이서라고 하셨지만 돈을 안 갚으면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어깨 형님이 등장해서 뭐 이렇게 어떤 넷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잖아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저는 사실은 대출 시장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어쨌든 블록체인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쨌든 초점이 대출인 것보다는 어쨌든 이거가 좀 어려운 거에 반면에 비해서 어쨌든 비상장을 투자하는 그쪽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 생각은 좀 들고 차라리 어쨌건 지금 아주 그 소상공인 개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쨌건 비상장이라도 아까 스타트업 쪽으로 조금 더 규모를 올리는 게 그나마 좀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네.
저는 이제 이게 아예 일반 개인이 P2P로 돈을 빌려주게끔 허용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진짜 전 국민이 그러면은 이제 대부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진짜 비현실적이다. 차라리 AI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과 뭐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정부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그런 이런 P2P 업을 통해서 그 대부업을 통해서 번 돈을 다시 은행에 맡겨서 막 굴리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운 돈들이 은행에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혼란이 야기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온 금융권에서 지금 다 태클을 걸고 막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 만한 부분은 이제 투자사의 LP들 뭐 대상으로는 뭔가 좀 열어주겠다. 그래서 뭐 LP들이 이제 사실 펀드 구성해가지고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본업이지만, 뭐 그 법인이 아니더라도 뭐 개인 사업자, 아까 뭐 이제 최스님이 말씀하신 뭐 그런 뭐 어디였죠? 뭐 호프집 사장님인데, 여기 뭐 내가 단골 호프집인데 진짜 여기 잘 될 것 같아. 그럼 나 이 사람한테 이제 대출을 P2P로 해주고 싶다. 근데 그걸 합법적으로 허용해달라. 좀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땐 뭐 투자의 개념이니까. 좀 그런 식으로는 뭔가 허가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신원 다 확인이 되고, 이 사람이 어떤 한 투자사의 LP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권모 씨처럼 잡아갈 수 있잖아요. 특정해서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좀 열어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P2P 이 대출 업계를 가상자산 업계가 먹을 수 있을까? 요 범위는 이미 먹으려다 실패해서 사라지지 않았나요? 아니 정치 때처럼 지금 한강에 같이 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시도하신 분 이미 저기 잠수하고 계시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아니 근데 네. 그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네, 저는 시간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근데 근데 이제 제가 그 4차 그 인터넷 전문의 그 토픽을 얘기 안 하셔가지고 잠깐 얘기하면은, 네.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고 거기에 무슨 소소뱅크, 뭐 포도뱅크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씩 구글에 쳐서 다 들어가 봤는데, 아니 그 컨소시엄 자체는 뭐 어떤 거는 LG CNS도 들어있고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괜찮았는데, 어떤 것들은 그 어쨌건 이게 웹사이트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토스 뭐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토스가 한다 그랬으면은 제 입장에서는 얘네들 좀 믿을만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서비스 해온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 컨소시엄 구성했는데 단순히 그냥 그 웹사이트 하나나 뭐 이렇게 정보 나온 거 보면은 이게 여기서 은행을 하면 이게 은행이 되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고, 어쨌건 겉모습으로 당연히 그게 서류가 사실 대부분이죠. 서류랑 자본금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쨌건 그거를 구축하고 이거 서비스 운영하는 회사가 이 정도 웹사이트도 안 나온다 싶으면 약간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정보 공지도 네. 상당히 좀 적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거시기하다. 이게 사실 좀 은행업에 뛰어드는 업체들 제가 다 잘 모르지만, 좀 보면은 이렇게 들어보면 뉘앙스가, 그러니까 나 돈 있어, 빌려주고 얘가 나한테 또 돈도 맡겨. 그러면 은행이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사실 은행으로서 그 인정을 받으려면 은행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뭔가 좀 의무들이 있잖아요. 제도도 있고 뭔가 막 뭐 고지의 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뭐 지켜지지 않는데 단순히 돈이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굴러간다, 이게 나오고 나가고 막 이렇게 이게 된다고 해서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줄 아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 좀 나이브한 생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뭐 포도 막 이런 데들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 업체들을 아예 모르지만, 네, 뭐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근데 뭔가 좀 이름부터가 뭔가 좀 이게 좀 구려, 뭔가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사실 뭐 잘 열심히 하는 업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좀 섣불리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좀 은행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거기에 혹시 네이버가 도전 안 하나?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네. 카카오는 카뱅을 하니까 네. 네이버는 사실 이번에 두나무 인수하긴 했는데 네이버는 그 네이버 페이에서 뭐 증권하고 이런 거 이외에는 사실 뱅크 레벨에서는 약간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뭐 속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네. 약간 네이버도 약간 그쪽으로 왠지 진출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일지는 약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줄 논평 어차피 한 뭐 몇 줄 논평 할 거니까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저는 사실 제 한줄 평은 짧아요. 아까 저기 정희진 때랑 비슷하게 이 온투 업계가 가상자산 업계한테 말한다. 세븐틴의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래서 그 의도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P2P 이거 그렇게 돼야겠냐 그러면 권모 씨가 미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요. 약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원래 체스님이 한 줄 논평 제일 마지막에 하지 않았나? 제일 먼저 했죠. 항상. 그렇죠. 저는 이제 조금 평범하게 돈은 받을 때보다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기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처음엔 둘인데 받을 땐 둘인데 이게 내가 이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뭐 몇이 될지 모르고 내가 이제 몇 등분이 될지 모르는 그렇게까지? 네. 아니,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아까 그랜트퐁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신뢰할 수 없는 좀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렇게 돈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좀 다들 이제 돈이 당연히 급하고 돈 없으면 오히려 돈 없어서 이렇게 삶의 의지를 잃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에 그 급한 불을 끈다고 해서 그 삶이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리프님이 또 갑자기 폭풍 댓글을 채팅을 하셨는데 신뢰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뢰가 안 되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무서운 세상이라 잘못 이용했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정보가 없어요. 그게 특히나 P2P면 얼마나 정보가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 뭐 통장 내역을 까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전과가 전세 사기 때문에도 네. 요새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맞네요. 불신감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만 하더라도 그걸 못 잡고 있는데 그냥 돈 주고 받는 건 얼마나 이게 좀 힘들겠습니까? 아무튼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방금 생각하다가 까먹었는데. 네. 같이 가요라고 하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게 같이 좀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랜디스의 훌륭한 마무리 칭찬합니다. 네. 이건 진짜. 네, 이건 진짜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관련 업체들은 보면은 다 그냥 먹튀하잖아요. 문 닫아버리고 그냥. 이번에 위메프도 파산 신청해서. 네.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이런 데야말로 사실 은행을 하기에는 기본 소양은 갖춰져 있다. 근데 뭐 다른 게 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신청곡 채스님. 아까 같이 가요. 세븐틴의 같이 가요. 네. 세븐틴의 같이 가요 듣고 오늘 블로킹 421회 우선적으로 마치고 바로 이제 422회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븐틴의 같이 가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줄어들고 하고픈 얘기들은 늘어나고 각자의 고민을 꺼내고 나이를 하나둘씩 세어가는 우리들은 나를 꺼내어 보는 시간의 벽에 부딪혀 자나깨나 용기가 넘쳤던 우리 어두워 너무도 어두워 그대 불러 마음에 남진 말을 난 들리는 아침밤이 답답해도 우리 함께라 못해도 다 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아무리 뭐들 못해라는 생각을 또 해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 너무 두워 떠나볼래 마음에 나침반을 흔들리는 나침반 답답해도 우리 함께라면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같이 가요. 지나치는 이름 모를 사람들처럼 의미 없게 지금 우리가 잊혀진다면 쓸쓸할 것 같아. 내 속에 그 어느 날 숨차게 지나가는 내일의 그 어느 날 세상이 반대로 돌아갈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